자,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은 거래대금 실리고 있는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테오젠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들어왔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고요. 전일 외국인 순매수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주가의 탄력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고요. 큰 상승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1% 넘게 상승해주면서 37만 3,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저희가 언급을 많이 해드렸던 그런 소식이죠. 자, 삼천당 제약은 오늘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의 이유는 전거래일 하락했었던 하락분을 반납하면서 반등해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악재가 아직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식 악재를 소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소송에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들은 여러분도 염두해 두시면서 시장에 관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펩트론도 보겠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탄력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미국 일라일리와의 플랫폼 기술 계약에 관한 내용들은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살짝은 둔화됐다라는 부분들에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도 존재한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가에 관한 방어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첨단 소재가 될 텐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액 관련주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엔캠에 관한 이야기들도 해드렸죠. 사실 국내 전액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에 관한 탄력이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골자들을 살펴보니까 2025년도부터 북미 지역의 전해질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중국발 쇼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산업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에 관한 반사 이익으로 국내 기업들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나노엔텍도 오늘 시장에서 19% 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분석해드린 것처럼 위고비 생산에 관련한 이슈들로 엮였습니다. 핵심 역할이 부각받고 있는데 소모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네요. 오늘 시장에서 19%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종목들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본부장님에게 추가적인 전략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군들 좀 눈에 띄셨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뭐 펩트론이나 그리고 나노엔텍 같은 경우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펩트론은 지금 상황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기는 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좀 주도적으로 지금 좀 매수세를 좀 넣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도 동시에 같이 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릴라일리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재료가 일단 상당 부분 주가에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가격적인 밸류나 그리고 프리미엄을 환산해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펩트론이. 지금 가격만 놓고 보면은 부담되는 가격이긴 해요. 비싸서 못 사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싼 상황들을 좀 연출을 시켜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는 굳이 펩트론을 지금 자리에서 좀 추격으로 쫓아가기에는 우리가 일단은 10월 15일 날 일단 지금 위고비가 출시를 하고 나서 세론도 일단은 염두를 해둬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세론도 염두를 한 번은 해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좀 눌림이 나와준다 했을 땐 공략이 가능한데 지금 자리를 굳이 추격으로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제 나노엔텍 같은 경우를 좀 체크를 하게 되면은 나노엔텍도 지금 위고비 쪽에 대한 핵심 소모품을 좀 공급을 하는 회사로 지금 좀 알려지면서 그 재료가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원래 이 노보노디스크 회사 자체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었습니다. 맞아요. 네, 원래는 당뇨병, 당뇨, 네, 네. 당뇨 쪽에 관련한 좀 전문 의약품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게 당뇨 임상 시험하다가 전체 임상 시험군들이 전부 다 살을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놓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당뇨병으로도 이렇게 살을 뺄 수가 있구나.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싹센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출범을 시키고 나서 싹센다가 굉장히 좀 광풍을 불러 일으키면서 위고비까지 지금 이제 출시를 하고 FDA 승인까지 받았던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위고비 쪽에 대한 부분들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한다, 제품을 좀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나노엔텍의 주가가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펩트론에 대비해서 실적이 그래도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특출나게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기업은 아니지만 신용평가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좀 건전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이 핵심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나노엔텍의 주가의 좀 사이클이 좀 뒷부분에 좀 크게 잡힐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기관 쪽에 러브콜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오늘 기타 법인이 좀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만 놓고 보면은 당분간 또 한 번에 재료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들도 지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기타 법인이 그간 이렇게까지 좀 큰 매수세를 넣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수급만 놓고 봐도. 근데 오늘만 놓고 보면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떤 좀 특수한 케이스의 재료가 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두 종목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비만 치료제 계속 좀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새로운 뉴스로 만약에 영향을 받아서 비만 치료제 쪽이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반대로 눌림 나올 때 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삭센다가 국내에서 한 매출이 한 400억 정도 나옵니다. 40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위고비가 상륙을 하게 되면은 거의 보통 추락가가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뭐 사주 주기로만 놓고 보면은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190만 원 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에 한 번씩 맞는 건데 이게 4번 맞으면 190만 원 돈인데 상대적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 비싸게 느낄 수는 있어요. 저한텐 비싼데요. 그렇죠. 비싸게 느낄 네.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게 마법의 약이라고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를 좀 들리고 있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내가 한번 맞아보자 하고 딱 맞았는데 네. 그 효과가 정말 좋아요. 네. 안 맞을까요? 맞아야죠. 네, 맞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수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또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을 봐야 되고 특히 지금 펩트론이나 나노엔텍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연관성은 나노엔텍이 좀 더 높습니다. 펩트론보다는 112 쪽이랑 지금 재료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또 플러스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이어져서 페트론이 좀 주가 상승을 견인시켜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재료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거래량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비만 치료제 쪽 단기적인 뭐 급등이나 아니면 좀 수익률을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익비로만 따졌을 때도 나노엔텍이 조금은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한 섹터의 전망들은 계속 좋게 보시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과 기업은 무엇이 될까가 사실 이 섹터 내에서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한 해답들을 주셨던 것 같고요. 자꾸 비만 치료제 말씀을 하시는 거 네네. 보니까 저한테 비만 치료제를 권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기까지 그건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시죠? 네네, 본부장님? 그건 아닙니다. 살 빼라는 소리는 아닌 네네.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요. 일단 비만 치료제 이야기는 좀 잠시 뒤에 계속 나눌 예정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한 가지 특징주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장 초반부터 탄력이 강했던 느낌이 나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혹시 아시죠, 본부장님? 네네네. 그 종목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게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좀 엮여져 있습니다. 아렌투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네네. 상한가에 이제 안착을 잘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섹터 확장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아니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를 자동차 단으로 집중적으로 보기에도 다소 좀 어렵다. 애매해서요, 좀 애매한 사실. 네. 좀 규격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장중 강세 흐름들은 저는 히토리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오히려 네. 그쪽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제 그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페라이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연관성이 조금 더 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자동차 부품 단으로 속해 있어가지고 모멘텀에 더해져서 위로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그 가격의 히토리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재료로 부각이 돼서 지금 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가총액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맞아요. 네. 가볍죠. 시총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 히토리 쪽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 쪽에 수급이 좀 조금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페라이트나 히토리 쪽으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아렌투 테크놀로지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유니온 머터리얼즈로 접근을 해야죠. 네, 그렇죠. 이쪽에 조금 더 연관성이 있고 이쪽에 대한 광물 사업 부분들을 영위하는 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터리얼즈로 좀 접근하는 게 맞고요. 아렌투 테크놀로지는 그냥 단순히 지금 재료가 좀 부각이 돼서 그 재료에 따른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페라이트, 히토류 저는 좀 접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비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요? 워낙 이게 지금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에 대한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반도체 굉장히 잘 갔고 뭐 2차 전지 잘 갔고 바이오주 굉장히 잘 가서 지금 어느 정도 차익이 좀 많이 쏟아지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히토류 관련한 재료가 연이어서 좀 며칠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요. 이쪽에 수급이 또 몰릴 가능성은 높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반도체 최근 조정 많이 맞았고요. 거기다가 TSMC 실적 나온 상황이었고 그럼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도 올려줘야 되고 비만 치료제 그것도 위고비 상력을 하고요. 그럼 위고비 쪽에 대한 부분들 비만 치료제 모멘텀 좀 더해질 거고요. 또 제약바이오 쪽에 여전히 훈풍 계속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 올릴 만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 아렌트 테크놀로지를 굳이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단 페라이트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반대로 그냥 뭐 자동차 쪽에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네,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아렌트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다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명쾌한 그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접근하시는 부분들은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특징주가 역시나 이제 TA 관련한 종목군들이잖아요. 네네. TA 홀딩스와 또 예림당이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역시도 좀 단기적으로 보시나요, 본부장님? 사실 경영권 매각 이 이슈는 급등 재료는 맞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고 이게 뭐 TA 홀딩스나 TA 항공 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뭐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 나면은 주가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밸류가 좋아져서 모멘텀이 좋아져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운이 좋게 TA항공을 요새 뭐 항공주 좋다 해가지고 바닥에서 잡았어요. 그랬는데 올라.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가도 되죠. 네. 근데 반대로 오늘 갑자기 TA항공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따라 붙어야겠다 하고 따라 붙게 되면은 물론 운이 좋아서 더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우리는 아래로 빠지는 것도 염두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래로 빠지는 부분들까지 염두에 둔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신규 분들은 좀 매수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경영권 분쟁 이슈 자체가 하루짜리는 아닐 겁니다. 저도 일단 하루짜리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며칠간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이슈 플레이가 또 될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지금 갭 상승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TA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갭으로만 놓고 보면은 577원에서 지금 한 651원 거의 100원 가까이가 갭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갭이 떠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말아 올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갭을 메꾸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언젠가는 들어올 겁니다. 이 갭을 메꾸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저는 TA홀딩스를 차라리 접근할 바에는 어느 정도 좀 눌림 나온다 하게 되면은 TA항공을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TA 관련주들에 관한 흐름들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장마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군들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 비만 치료제 여전히 좀 좋게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가 상승에 관한 부담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일단 비만 치료제 물론 세론에 대한 영향도 생각은 해둬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의 소비자들의 신뢰도예요.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 이제 비만 치료제 딱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이 비만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그 효과를 제치고 나서 사용을 안 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저는 시작을 안 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 기업들이 계속해서 삼천왕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대기업들이 계속 이쪽에 대한 부분들 임상을 진행하려는 부분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면은 굳이 그렇게 막대한 투자금을 들여가면서 비만 치료제를 계속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경쟁 싸움은 누가 더 빠르게 편리하게 만드냐예요. 어떤 부분들 뭐 편리하게 뭐 먹는 약을 대체를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위고비나 삭센다처럼 뭐 주사를 맞는 부분들의 뭐 주기를 좀 늘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편리성을 조금 더 누가 더 합리적으로 만드냐 부분들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이 싸움에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유통사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비만 치료제를 유통해주는 그런 유통사를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뭐 물론 이제 국내에서 지금 유통하게 되면 유일하게 상장사 딱 한 곳이죠, 블루엠텍. 그렇죠. 네, 블루엠텍 딱 한 곳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 쪽 말씀해드렸지만
삭스앤다비치 위고비가 추락가가 5배 이상이 높습니다. 네, 지금 블루엠텍이 위고비 한 60% 정도의 물량을 지금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블루엠텍이 벌어들이는 매출의 구조에 약 2배, 3배가 좋아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결국 위고비가 국내 상륙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인기몰이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노보노디스크 쪽에서도 계속해서 물량을 공급을 시킬 거고요. 그러면 결국 그 유통을 대부분을 지금 블루엠텍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점유율이 또 언제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특히 또 가장 하나의 좀 매력적인 부분들, 당일 배송 시스템, 이 부분들이 블루엠텍을 조금 더 수급적인 면모를 좀 끌어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세론 이슈, 그러면 지금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세론이 조금 더 걱정스럽다 하게 되면은 15일 이후에 접근해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것을 염두를 해두고 접근해도 되고요. 나는 그래도 지금 세론 이슈가 없고 오히려 좀 주가가 올라갈 것다 하게 되면은 분할로 접근을 하면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뭐 지금 3거래, 4거래 넘게 지금 음봉 나타나주고는 있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주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블루엠텍 지금도 신규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다라는 섹터에 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만한 sek터가 새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섹터군들에 관한 전략을 촘촘하게 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다른 전략들은 없을까요, 본부장님? 블루엠텍이 저가에서 많이 올랐나요? 저는 그렇게 전혀 아직 더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PBR 밴드로만 놓고 블루엠텍을 좀 환산을 해서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저평가예요, 블루엠텍이.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보다 하단으로 많이 빠졌고요. 9,600원이라는 가격을 찍고 지금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데 PBR 밴드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블루엠텍이 지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성을 놓고 데이터를 환산을 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게 외국인이나 기관, 그리고 이제 투신 쪽에서 계속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갔어요. 페트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대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점 찍고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결국엔 비만 치료제가 정말 붐이 빵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블루엠텍의 주가가 지금 많이 못 올라갔고 이쪽에 유통사로 60% 장악을 하고 있는데 못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수급들이 계속 좀 몰릴 가능성은 저는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하게 되면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죽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를 혼내시는 전혀 그건 아닙니다. 네, 블루엠텍 아직은 또 주가에 관한 상승 탄력 유효하고요. 또 저평가의 구간이다라는 언급까지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유통사만 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은.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블루엠텍을 제외하고 좀 공략해볼 만한 그런 기업들은 없는 걸까요? 일단 라파스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는 있거든요. 네. 네네네. 일단 라파스 같은 기업이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때 제가 알기로는 임상이 한번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파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좀 급등이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쪽도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상 일상에 대한 부분들의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임상에 따른 부분들의 수급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비만 치료제 쪽 하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접근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뭐 라파스 같은 경우가 좀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통사는 여전히 블루엠텍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전체적인 틀 제약바이오 쪽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섹터만 놓고 본다면은 한 2가지 종목 정도 추릴 수 있겠지만은 뭐 CDMO 관련주들은 여전히 그 섹터에 관한 전망들은 계속 높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라파스에 관한 전략들은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라파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중장기평을 이제 막 돌파를 해줬습니다. 중장기평을 이제 막 좀 돌파를 해줬고 일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나와준 상황이긴 합니다. 가격 조정이 나와주긴 했지만 지금 박스 상단을 계속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저는 손익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 구간이 18,10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라파스는. 근데 나는 조금 더 손절가를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앞전에 좀 저가 찍고 반등 나와줬던 15,600원대 이 라인을 일단은 최종 손절가로 잡아도 되고요. 나는 좀 짧게 본다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000원대 여기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저는 종고 한 31,000원대까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라파스에 관한 추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본부장님 감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